2부 시작하겠습니다. 송영선 시사 360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푸틴을 만나서 중거리 핵 전략 조약을 미국은 탈퇴하겠다고, 탈퇴할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볼턴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트럼프 볼턴 보좌관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엄청난 일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무기인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INF 소위 말하는 중거리 핵전략 조약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 에서 탈퇴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일 네바다 엘코에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하는 도중에 내가 이걸 탈퇴해야 되는 이유는 러시아가 이 협약을 너무 많이 위반했다.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 위반해왔고 우리가 워닝을 줘도 말도 안 듣는다. 러시아가 이 핵 협정을 어기고 무기 만드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미국만 이걸 러시아만 위반한 게 아니라 미국 역시 러시아의 시각으로 볼 때 미국도 역시 이 협약을 위반해왔다고 러시아가 여러 차례 미국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협약 자체는 1987년에 미국과 구소련 간에 체결된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관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따라서 미국과 소련 사이는 사거리 500km에서 5500km까지 이르는 중거리 지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87년에 만들어진 이 조약은 실질적으로 4년 후인 91년 6월 1일에 최종 기한 날짜를 세웠습니다. 이 날짜까지 미국은 846기를 폐기를 하고 그리고 소련은 사실 2배가 넘는 가지고 있었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소련 쪽이. 왜냐하면 이 조약이 나오게 된 배경에도 소련의 단거리 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능가하면서 미국이 이것을 제한한 것이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846기, 소련이 1846기를 폐기해서 양국 간의 총 폐기 숫자가 약 2700기, 2662기였습니다. 실제로 이 협약이 나온 이유는 미국에서 핵심적으로 개발한 펄싱2, 여러분 펄싱2는 익숙하죠? 독일에 배치했던 펄싱2, 그리고 영국이나 서독에다가 배치한 그리폰,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것은 소련의 SS-20 이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능력으로 만들었지만 SS-20 능력이 훨씬 더 월등했어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대표적인 중거리 미사일, 2당 고체연료 중거리 미사일 펄싱2나
그리고 소련의 SS-20가 공통적으로 즉시 발사가 가능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짧아서, 사거리가 짧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뭐냐? 공격하는 쪽에서의 장점은 뭐냐? 공격하는 쪽에서의 단점은 사거리가 짧다는 거지만 장점은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기 경보 레이더의 경보를 울리기 전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하는 쪽에서는 조기 경보 레이더 경보기가 울리기 전에 당한다는 겁니다. 핵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완전하게 죽일 수 있는, 상대방을 선제 타격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제1격에 사용되는 이 훌륭한 무기 체계가 없었어요. 이게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서로를 죽이기에. 그래서 일단 이건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냉전 체제 동안에 서로의 전력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실은 핵 전력을 키웠는데, 이렇게 상호 간에 있어서 핵 경보 울리기 전에 핵 공격을 당하는 체제를, 그리고 그런 미사일을, 핵 능력을 너무 많이 갖고 있을 때는 이건 사실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절대 파기 전략이나 다름없으니까 일단 이 제1 가격에 사용되는 무기체계는 숫자를 좀 줄이자. 이것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입니다. 소련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근데 이것을 91년 6월 1일까지만 조약 기한을 했지만 현재까지 폐기가 안 되고 계속 이 조약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조약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90년 하던 이 무기들을 보면은 SS-20보다 훨씬 더 발전된 SS-23 미사일을 체코라든가 동독이라든가 불가리아 이런 데 전부 배치해두고 실전 배치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로만 도대체가 우리가 같이 제1격 핵 전력을 그리고 미사일 능력을 줄이자 해놔놓고 전혀 협조 안 하는 거다. 91년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따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양국 간에 좀 조용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루마니아에 이지스 어쇼, 일종의 미국의 그 지상형 이지스 발리스틱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입니다. 이걸 배치했습니다. 배치하고 나니까 러시아에서 하는 얘기가, 야, 그거는 INF에, 이 조약에,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다가 어긋나는 거 아니야. 미국은, 야, 이거는 어긋나는 거 아니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고 중동 지역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요격하기 위한 방어용으로 만드는 것 뿐이야 라고 디펜스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자 또 그 다음 해인 2017년에 소련이 실제로 소련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신형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인 노바토 9M729를 배치를 합니다. 이건 SS-20보다 훨씬 더 발전된 스타일로, 발전된 순항 미사일로, 이 크기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보다도 약간 작지만 사거리가 약 2000km나 돼요. 그러면 이게 INF 조약 내용으로 보면 사거리 500에서 5500km 사이에 있는 모든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은, 그리고 순항 미사일하고 탄도 미사일은 금지하게 돼 있는데, 여기 INF 조약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라고 러시아에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또 러시아는 미국에게 하는 얘기야.
9개월 있다가 사실 작년에 일본에 다시 이지스 어쇼 지상형 이지스 발리스틱 미사일 탄도미사일 체제를 2개 포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3월 달에 당한 러시아가 12월 달에 미국 보고 한 얘기야. 이거 미국이 너 이번에 다시 INF 조약 파기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된다. 하여튼 이렇게 양국 간에 91년 6월까지 조약이 최종 기한을 했지만 조약을 파기를 안 시키고 유효한 상태로 계속 끌고 오다가 중간에 들어서 더더구나 최근에 지난 한 3년에 걸쳐서 굉장히 갑론을박하면서 네가 협약 위배했다. 네가 협약 위배했다 하고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이 잦은 공방과 싸움이 오갔습니다. 근데 why now? 그렇게 공방이 오갈 때에 그때는 이 얘기가 크게 공개적으로 불거지지 않다가 지금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야 우리 INF 협약 탈퇴하겠어. 다시 말하면 너희들하고 1차 가격할 수 있는 1차 공격용으로 쓰이는 핵과 미사일 제한하겠다는 거 합의 못해. 우리는 그대로 갈 거야. 이 메시지는 사실 러시아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INF가 구소련 지금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거니까 러시아에게 던지는 것 같지만 더 큰 파급 효과는 중국을 향해 던지는 겁니다. 중국은 INF 조약국도 아니에요. 당사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계없이 500 내지 5500km의 미사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합니다. 특히 동풍 21D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에 이 활주로를 뭐 깊이 한 10cm까지 흉터를 낼 수 있는 활주로 여러분 항공모함 안 타보셨죠? 저는 항모를 3번이나 타봤습니다. 항모의 생명은 활주로예요. 그 300 내지 330m의 그 활주로에 심지어 깊이 1cm의 홈만 생겨도 치명적이에요. 근데 이 중국이 개발한 동풍, 예? 요격 미사일은 전부 중국은 동풍 계열로 나갑니다. 동쪽에 바람해서 이스트 윈드 해서 동이라는 것은 중국을 상징하고 풍이라는 건 미사일이에요. 이 개발회가 항모도 그만 낸다 하고 떠들어 제끼고 있는 겁니다. 사거리는 실제로 한 1500km 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1500km 거리에서 미사일을 날려 미 항모를 흠집을 내고 운용이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진짜 해상력을 세계 최대의 해상력을 가진 해군력을 가진 미국에 도전해서 미국보다 더 큰 해군력을 키우겠다고 설치니까 정작 때리는 것은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당사국도 아닌 이 협약의 당사국도 아닌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치기 위해서 파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하면 미국 이걸 탈퇴하면은 바로 신냉전이 오고 중국과 러시아 둘이 합쳐서 미사일 능력, 핵 능력을 개발하면은 에? 미국하고 셋이서 경쟁을 일으키면서 정말 신냉전 체제로 되돌아가지 않는가. 진짜 트럼프가 뻘짓하는 거 아니야? 이 정신 나간 친구 아니야? 너무 오만한 놈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세계 평화를 깨고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속내를 읽어야 돼요. 자,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가장 방방 뜬 사람이 누구예요? 골바초프예요. 골바초프가 누구예요? 이 1987년 레이간하고 둘이 앉아 중거리 핵전략 조약을 체결한 사람이야. 합의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만든 작품을
그대로 끌고 가서 세계에서 핵 미사일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트럼프가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골바초프는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완전히 경악을 합니다. 악몽이 살아나니까. 어떤 악몽? 단순하게 이것은 중국이 만들거나 러시아가 만드는 순항미사일이나 지상형 미사일, 탄도미사일,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더 생산하는 걸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걸 미국이 탈퇴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가 앉아 있을 리가 없죠. 따라갑니다. 다리가 찢어지도록 따라갑니다. 골바초프의 악몽이 왜 살아납니까? 골바초프가 레간이 우리 SDI 한다? Strategic Defense Initiative라는 이름으로, 전략방어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땅바닥에서 너하고 안 싸워. 우리는 공중에서 너들이 미사일 쏘면 바로 요격할 거야. 별들의 전쟁 우리 시작할 거야 하니까 골바초프가 야, 그 신기하다. 나도 따라 한번 해보자. 미국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딨어? 70년대까지만, 70년대 중반,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에서는 미국의 능력을 능가했는데 할 수 있어. 골바초프 할 수 있어. 그거 따라가다가 레간이 그냥 시작은 5조 달러로 시작했지만 진짜 수천조의 돈이 드는 이 프로젝트를 내놓는데 골바초프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 소련이 없어진 겁니다. 덕택의 냉전 체제가 해체됐지만 소련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왜? 경제적으로 들통이 완전히 나니까. 소련이 필요한 것은 공중전 하는 요격 미사일이 아니라 손에 잡히지도 않는 공중에서 떠서 뭐 막는다는 희한 날라리한 공중방어 체제가 아니라 빵이었어. 빵. 근데 모든 돈을 빵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미사일 만드는 데 갖다 넣으니까 소련이 감당이 됩니까? 미국과 맞서는 군사대국의 능력도 떨어지지만 경제대국의 자리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냉전이 해체된 거예요. 소련이 항복한 게 결국 냉전 해체입니다. 뭐에 대해서 미국에게? 돈에도 졌고 군사력에도 졌다. 뭐 하다가? 레간 따라가다가. 레간이 이거 전략방어 구상이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Peace through Strength 전략을 써. 이러니까 골바초프가 한 얘기야. 좋다. 나도 냉전 체제를 유지하면, 열전은 아니라도 냉전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도 그거 하겠다 하고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지니까 숨 넘어가기 직전에 레간 대통령이 자, 이쯤 되면은 우리 1차 공격용 미사일은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골바초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니라도 내가 숨가빠 죽을 뻔했는데 잘 됐습니다. 합시다. 그래서 나온 게 중거리 핵전략 조약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걸 한다는 걸 딱 보니까 결국 30년 전에 악몽이 골바초프는 살아나는 거야. 야, 이 조약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순간 미국은 진짜 미사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지상형, 지상발사형 미사일 만들겠구나. 그러면 중국하고 소련은 가만 앉았을 수 없으니까, 당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려면 러시아가 지금 제일 급한 일이 뭡니까? 미사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만들고 있지만 그게 최우선 순위예요. 경제 회복을 해야지.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자원 보유국이지만 기술도 부족하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무기 만드는 거 외에는 새로운 기술이 별로 없는 러시아로서는 지금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재력을 보면 중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노동력이
실제로 중국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러시아로서는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신성장 동력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돈과 정책을 쏟아야 되는데 다시 냉전 시대처럼 미사일 만드는 대로 돌아가? 나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중국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중국 또 따라갑니다. 골바초프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미국이 미사일을 만들려고 이걸 탈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중국과 러시아를 꼬이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히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야, 30년 전에 그 영화배우 레간 아저씨가 고개 흔들어가면서 얘기할 때 마음씨 되게 좋은 말이 통하는 융통성이 있는 대통령으로 봤는데 나 그거 따라가다가 소련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이러다가 요번에 러시아마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뭐 얘기가 나옵니다. IMF 탈 때는 실수하는 거고 이것은 뭐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과거에 군비 축소 협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골바초프예요. 어떤 일에서 군비 축소를 해야 러시아가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이 전략이 결국 제2의 레간의 SDI과 같은 책략이 아닐까. 골바초프는 놀란 겁니다. 중국이 거기까지 읽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파기에 대해서 이 IMF 탈퇴에 대해서 중국도 미국의 트럼프의 진짜 계산을 파악한다면은 중국은 어마어마한 갈등에 사로잡힐 겁니다. 따라잡으면서 이걸 기회로 생각하고 총속력을 내서 미국 수준의 순항미사일, 지상발사형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마구마구 생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냉전시대 때 그렇게 따라가다가 레간을 따라갔다 쫄딱 망한 골바초프를 스승 삼아 미국이 나서서 이런 미사일을 만들든 말든 관계없이 중국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미국에게 항복하며 군사적인 패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전 안 하겠습니다. 그냥 경제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시진핑의 머리가 아파집니다.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시진핑은 진짜 군 전문가예요. 40년간 군과 관련되는 조직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시진핑은. 처음 등소평에서 발탁될 때부터 등소평은 누구예요? 주석도 아니고 당서기도 아니었습니다. 군사 부위원장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거기에 자기의 심부름꾼 겸 자기의 일종의 어시스턴트로 시진핑을 끌어들인 겁니다. 채용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진핑은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굳혀나간 사람이에요. 그 후 40년간 시진핑은 중앙군사위와 관련된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어느 시죠? 시의 시장 한 번 한 걸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사상 마오쩌둥 이후에 중앙군사위 위원장과 당서기와 국가주석 자리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당군정의 세 수장 자리를 동시에 꿰찬 사람은 시진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군사력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트럼프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 전략을 들고 나온다? 시진핑의 고민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시진핑의 고민이 커진다는 것은 트럼프가 처음부터 그걸 계산하고 중국을 에이밍하고 러시아를 경유하여
러시아를 경유한다는 건 러시아와 체결한 이 INF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INF 조약 탈퇴 자체가 포커스가 아니고 미사일 개발한다고 막 달려갈 테니까 중국이 따라오라는 거죠. 뒤로 보면서. 와, 나하고 맞붙으려면 와. 네가 군사 패권 원한다면서 따라와 봐. 그러다가 쓰러지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악의 축이 된 중국을 손보는 전략입니다. 동화님. 트럼프 머리 좋아요. 웃기는 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일본, 미국 제일 우습게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쥐뿔도 없고 쥐뿔도 모르면서, 특히 미국 전략의 세계 전략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 전략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분석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절대 천사가 아니에요. 나는 천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산타클로스도 아니에요. 산타클로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모든 강대국은, 패권국은 다 악랄하고 힘을 그대로 유지하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관용과 어느 정도의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인류 역사를 보면은 패권국들이 해온 식민지 통치 방식 어마무시합니다. 다만 그래도 미국은 이때까지 다른 제국들하고 다른 이유가, 제가 미국을 변호해서가 절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입헌군주국도 아니고 영주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도 아니고 왕국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나마 패권국으로서 가장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뭐 식민지라는 용어를 쓰면 미국은 안 좋아하겠지만 사실상 식민지죠. 식민지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이 겁없이 대드니까 이때까지 봐왔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최근에 들어서 둘이 손을 잡고 미국이 앞장서서 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뒤에서 북한의 바지를 잡아 당기고, 더 나아가서는 유엔 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자고 뉴욕에서 급히 만나자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불러 앉아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한다는 얘기가 그 유엔사 냉전 산물 아니에요? 미국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엔사가 21세기 바이올린 장벽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뭐 대북 제재가 하나의 목표입니까? 그걸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 수단이라는 걸 인정하고 잘 협조하고 있는데, 중국 이렇게 협조하고 있는 중국을 자꾸 몰아붙이면 됩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살아간다는 미국입니까? 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잡고 난리를 치니, 트럼프의 현재 생각은 미국에 도전하는, 손잡고 하든 혼자서 하든 도전하는 놈은 그냥 안 두겠다. 둘째,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념을 가지고 설치는 놈들은 그냥 안 두겠다. 차제에 중거리 핵전략 조약, 작년 저작년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 계속 티격태격했는데, 좋다 우리는 아예 탈퇴해서 우리 막 만들 테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진짜 미국이 미사일을 무진장 많이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죽이고 러시아를 죽이고 세계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따라오도록 유도해서 힘 빠지고 거기에 돈 쓰다가 나라 망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심평 아저씨 골치 아프겠죠? 이 의도를 아는 골바초프, 30년 전에 자기가 레간한테 당한 것, 그 악몽이 되살아나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미국은 그 계산으로 지금 중거리 핵전략 조약 탈퇴 선언합니다. 뭐 언론에서 보이 이것이 북한이 NPT 이미 탈퇴한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 미국이 그거 생각 안 했겠어요? 미국은 지금은 더 이상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다시 핵 개발을 하면은 죽는다라는 것을 북한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핵 개발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지만 더 나아가서 만들어 놓은 핵탄두와 핵물질과 핵연구와 핵시설을 완전히 사전에 사찰받고 폐기하고 검증까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 선택만 남아있는 거지. 김정은이 미국이 이런 중거리 핵전략 조약을 탈퇴한다고 등달아가지고 김정은이 지금 여유만만하게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말이야 핵개발 계속하겠어. 그 소리 낼 처지가 아니라는 걸 미국은 아는 거예요. 김정은이 이 미국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는다면은 이거는 자기의 가장 척근인 중국과 러시아를 죽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 혼자 살아남는 게 어렵다는 걸 제대로 안다면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게 된다면 미국과의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솔직하게 협력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겁니다. 그거 모르면 쥐죽을 줄 모르고 뭐 비핵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딴지를 걸고 엉뚱한 꼼수를 부리면 정말